네, 오늘은 긴급히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우리 지역 안동의 출마 인사를 위해서 직접 이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의 목요일 순서 천하무적의 패널이기도 하죠. 특별한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천하무적 코너 하면서 네. 이렇게 매번 전화로만 인사드리니까 꼭 스튜디오 한번 찾아가지고 직접 인사드려야지 했는데 예. 이런 기회가 빨리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크지가 않네요. 네, 키는 생각보다 더 크고 얼굴은 생각보다 작고 그러네요.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퍼뜨려 그렇죠? 주십시오. 자, 우리 지역 자주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향도 대구고 부모님도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고. 예,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안동 워낙 좋아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 지금 요새 이제 직장은 군이시고 또 집은 의성이셔가지고 네, 안동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월영교도 놀러를 같이 또 부모님이랑 오고 그랬었는데 예, 오늘은 또 당대표 후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중앙 신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MBC랑 가깝잖아요. 신시장, 구시장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참 놀랬던 게 이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거 국민의힘 이거 좀 개혁 좀 해라.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되겠냐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통도 많이 하시고. 자, 지금 참고로 지금 2월 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이 4시 한 11분, 12분 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직접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죠. 지난 3일이었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당대표의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건지요? 당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떤 잘못이요? 후퇴를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야당일 때는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 얘기들, 합리적인 얘기들 하다가 여당만 되게 되면은 또 과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에 줄만 잔뜩 서거든요. 줄 안 서는 사람들 배척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측근들만 남아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 그런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려는 세력에 대항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좀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혁 성향의 후보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나오려고 한 사람들도 다 나오지 말라 하고 뭐라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좀 모자란가요? 아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진짜 이상한 게요. 비윤인데 친윤을 하고 싶어하고 또 현상 유지를 대변하는 후보가 됐어요. 사실 안철수 후보 정도 되면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 중도적인 색채가 있고 새 정치를 얘기하는 개혁적인 후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들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혁신, 개혁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냥 내가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국정 운영 잘하겠다 이거밖에 없지. 윤핵관들과 제대로 대립각을 세우거나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윤심을 잃은 것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장제원 의원 공격하고. 저는 이런 건 약간 좀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성향으로 갈 거면 명확하게 개혁 성향으로 가고 주류에 편승할 거면 명확하게 편승하고 해야 되는데 양쪽 표를 다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비윤 구태 후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나머지 후보들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강신업 등등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 천하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 최종 본선에는 당대표 후보 이제 4명, 이른바 컷오프 4명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어제 자격 심사를 거쳐서 예비 경선 진출자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8일, 9일 사이에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여쭤봤습니다만,
본 경선까지는 무난할 거라 뭐 이 정도 보십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교만하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예. 제가 재밌게 느끼는 거는 개혁 성향의 후보를 뽑아주고 싶어 하는 저희 당원들이 너무 많아요. 예, 분명히 있죠.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 천하람이라는 후보가 뭐 특별하게 뭐 슈퍼스타라거나 뭐 아주 뭐 유별나게 훌륭하거나 뭐 그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당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씨가 말랐으니까 저 진짜로 너무 과분할 정도로 많은 응원과 성원의 메시지 막 톡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이 어떤 개혁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제가 쓰이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이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만 잘 수행한다면은 저는 컷오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겠다 믿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선 가능성, 물론, 예.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뭐, 목표는 당선이지만. 네,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 3주 정도, 한 시간 정도 이제 있는 동안에 네. 안철수 후보를 일단 먼저 제끼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 결선까지. 네, 하는 게, 저는 이제 1차 목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후보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둘밖에 없었을 때는 나름대로 친윤이냐 비윤이냐로 갈렸는데 천하람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전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태냐 혁신이냐로 갈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되게 애매해요. 혁신형 후보도 아닌데 예. 그렇다고 완전히 친윤 후보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양쪽 다 해서 뽑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유승민도 없고 나경원도 없고 뭐 혁신 후보가 없으니까 그나마 안철수다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반사체로서의 그 어떤 의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냥 이제 비윤이기 때문에 혁신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가둬뒀던 표들이 이제는 금방 두기 터지듯이 천하람에게 몰려올 거다. 네. 저는 그 역할을 할 거다.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혹시? 저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충분하다. 네, 안철수 후보가 아무 데서도 표를 이제 받기 어려워졌다라는 거는 한 1, 2주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금방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윤핵관이 당을 망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다음 총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도요, 윤핵관 표 공천이라 그러면 선뜻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진짜,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 3일 동안. 제가 네. 대구, 뭐, 영주, 안동, 고령 다니면서. 아니, 내가 국민의힘 수십 년 당원이고, 내가 지금까지 찍어준 국회의원이 뭐 10명은 될 건데, 저 윤핵관들 저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뭐 투표 안 할란다. 아니면 이번에 민주당 후보 좋으면 그냥 뭐 민주당 찍어버란다. 이러다가 아니면 무소속 돌풍 난다. 난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는 김기현 후보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총선 승리를 얘기하는데 총선 승리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은 윤핵관 표 공천이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윤핵관이 퇴출돼야지만 총선 승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윤핵관이 퇴출된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은 유권자의 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식 공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핵관이 공천한다 그러면 이 공천은 이미 상한 공천이고요. 그 자리에 당원과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선택해가지고 좋은 신인도 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유권자표 공천을 했다. 정말 열린 공천을 했다. 공정한 공천을 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핵관 퇴출이라는 것이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만 총선 승리의 핵심 방정식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과정인데, 그래서 그 자신들을 적극 밀고 있는 윤핵관들을 배제하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속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악마랑 손을 잡았죠. 아하, 그렇게까지. 야망을 위해서. 네. 한번 이 전당대회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현 후보 지지율 몇 프로 나왔습니까? 한 자릿수? 진짜 아주, 조금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세론을 만들어야 되고 친윤 대표 후보가 돼야 되고 조직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김기현 후보 원래도 뭐 잘 알지만은 그렇게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합리적이고 원건한 좋은 분입니다. 뭐 말씀도 잘하시고. 네. 예. 울산에서 뭐 이미 입증된 분이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조급해요.
그러면서 당에 해가 되는 윤핵관들 이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 잡고 그러니까 윤핵관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소선 의원들이 막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 때리고 본인은 그거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판세가 막 뒤엎어지고 천하람이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또 이제는 나경원 표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경원 찾아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의원께서 지금 본인의 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너무 승부에 연연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길로 전당대회를 끌고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하실 때 상향식 공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도도 제안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리를 비워야 되고 비운 자리를 잘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첫 번째가 되는 거는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도입니다. 예. 만약에 상향식 공천만 하면은요. 지금 윤핵관이라고 뽑히는 분들은 평생 국회의원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조직은 탄탄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의정 활동을 잘하는지. 이거는 그리고 그렇다고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진짜 만족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본인이 총선 때 득표한 득표에 비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리고 직전에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선거들이 있을 겁니다.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네. 그 지역에 얻은 표에 비해서 그 후보의 어떤 인지도나 호감도가 지지도가 빠지냐 올라가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는 잡고 있을지는 몰라도 알고 보니까 지역민들이 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더라. 라고 하면 이 사람들 가감히 쳐내야 돼요. 네. 가감하게 쳐내고 그 자리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잘 이렇게 모셔가지고 공정하게 판 잘 짜서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 모셔오는 역할까지만 하고 그분들을 선택할지 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상향식 공천의 진정한 의미죠. 말씀 듣기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완벽한 말씀이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당사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 퇴출이 목표지만 명분 없이 이 사람을 몰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인은요 명분 없이 탄압을 받으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몇 번 봤죠 최근에. 유승민, 나경원 예. 뭐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짜가지고 예. 그거를 제대로 명분 있게 공정하게 실현을 해서 윤핵관 분들이 명예롭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천하람 후보 하면 따라다니는 인물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제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데 혹시 이 얘기 듣기 싫다거나 뭐 듣기 좋다거나 뭐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은 이제 이준석. 뭐 예. 제가 이준석 대표랑 한 살 차이 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39. 예, 제가 38인데. 천호가 38. 뭐 이준석 개, 뭐 이준석 아바타 뭐 이런 얘기 듣는데 그게 뭐 유쾌한 일이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유력한 정치인이 특히 젊은 정치인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박근혜 퀴즈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유승민 퀴즈가 됐다가 퀴즈라고 하기에는 또 체급이 커져서 애매하니까 유승민 개가 됐다가 그러다가 자기 능력을 입증하니까 그냥 정치인 이준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전당대회 시작할 때는 국민들 인식이 이준석의 체급은 저 위에 있고 천하람이는 엄청 밑에 있는데 이준석이 끌어주는 것 같으니까 이준석 개다라고 보셨다가 끝날 때쯤에 제가 제 능력을 발휘해서 체급을 올리면은 그래 천하람이는 천하람이대로 매력이 있네. 예. 저 뭐 젊은데 저 친구는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잘하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은 정치인 천하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전혀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하실 때 같이 상의했다고 저와 인터뷰하셨죠, 지난주에. 네. 거짓말할 필요 없으니까요. 어떤 네. 얘기 주고받으셨어요? 뭐 간단히.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나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랑 상의하기 전에 다른 몇 분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네. 출마하면 어떻겠나.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좀 다른 분들하고 연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당대표 출마 생각 없냐. 그래서 나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상의하고 있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 통화. 그게 대략. 유승민 대표 불출마 한다고 하자마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그러면. 된 시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번 타이밍은 한번 정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도 당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바로 지금 경쟁자죠.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만났습니다. 뭐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하던데. 그러자 이제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태를 멈춰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 이거 상당히 센 발언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근데 김기현 후보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실제로 변호사로 일하면서 학폭위원을 했었어요. 학교폭력자치위원을. 그러세요? 꽤 오랜 기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예.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피해를 입었어도 학급 분위기를 위해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네가 좀 참아라.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왜 네. 피해자한테 참을 거를 강요합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만연해요. 진짜 잘못된 문화잖아요. 그럼요. 정치인은 뭘 하는 겁니까?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잘못된 문화를 더 강화시키고 편승하면 어떡합니까?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한 게 뭐예요?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억눌렀잖아요. 가해했잖아요. 그랬으면은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피해자한테 이제 우리 통합이 필요하니까 손 잡자.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통렬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손을 먼저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 조직의 논리에 순응 안 하면 큰일 나. 사실 협박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손 안 잡으면 다음번에 공천 줄 줄 알아? 저는 이런 부분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가해자의 논리고 해서는 안 되는 정치 행태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하는 저희 당의 굉장히 좋은 자산을 이렇게까지 좀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나? 좀 굉장히 좀 제가 나경원 전 의원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대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제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천하람이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한마디로 좀 쌈박해질 것 같다. 쌈박해진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생동감이 넘쳐야 됩니다. 국민과 당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당은 다양한 의견이 없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막 툭툭 치고 나오고 서로 막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하고 그중에서 좋은 거 고르고 그게 생동감 있고 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국민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술자리에서 대립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더 좋네라고 하듯이 저희 당도 그런 생동감 넘치고 재밌고 쌈박한 당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뭐 얘기거리가 조금 더 있어서 저희 라디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유튜브용으로 조금만 더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별한 초대석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자, 후보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시 얘기를 좀 시작하죠.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반적인 질문 몇 가지만 뭐 현안도 중요하죠. 서너 가지만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선거제도 내년에 총선 선거가 이제 4월 10일이니까 원래는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근데 좀 재밌는 게요. 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의외로요?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국회 분위기를 듣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국면이라서 사실은 대표가 좀 공백이에요. 예.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또 자기 이제 재판 이게 수사 대응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신경을 좀 잘 못 쓰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가 알기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지도부가 약간 공백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양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모으고 초당적 의원 모임에 뭐 120명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10일보다는 약간 더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국회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뭐 큰 줄거리만. 네, 큰 한두 가지만. 줄기만 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지나칠 정도의 일당 독점을 가져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당제 정치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양당제라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좀 개혁들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양당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설령 일부 그런 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리 지금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경쟁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천 받고 와가지고 선거운동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공천장 받을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단일 후보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투표 당선 얼마나 많습니까? 무투표 당선, 지방선거는. 예. 그러니까 호남도 똑같거든요. 제가 순천에서 예. 정치해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런 제도들은 조금 지역의 경쟁을 너무 저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뭐 이 한 주제만 갖고도 한두 시간 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1, 2분 정도로 지금 뭐 1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당선됐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 시절에 하셨던 얘기들이 좀 구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봅니다. 뭔 말이냐면은 선거 과정에서는 진영을 넘어서 정치를 굉장히 폭넓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 뭐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큰 정신을 이어받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런 얘기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대놓고 하기가 쉬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영을 넘나드는 정치 경력이 없는 새로운 어떤 뭐 공정만 우리가 따지겠다. 진영 상관없다 하는 대통령으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못 나오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윤핵관이랑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 과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있는 건가?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진영을 넘어서 폭넓게 소통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 옳은 말씀이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심이었다면은 저는 지금의 어떤 당내에 뭐 친윤이 나오고 뭐 윤심파리가 나오고 뭐 윤핵관이 나오고 누가 얘기를 안 들으면 뭐 배신자다 얘기 나오고 저는 이런 거부터 타파를 해야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더 폭넓은 정치 펼쳐나가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해도 사실 이분이 아주 유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거다. 이걸 보고 찍은 국민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느 정도는 뭐 실수도 하고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당선을 시켜준 건데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크게 몇 가지 정도 잘못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과를 인정하고 사과를 안 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그렇고 12구 참사도 떠오르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실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가벼워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요. 그렇지만은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너무 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사과하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그거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시고 또 이해도 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너무 대통령이 오류가 없다라고는 어떤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어찌 보면 시행착오도 좀 겪어보고 그럼요. 그러면서 국민들과 뭐 이렇게 뭐랄까 더 친근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길로 우리 당과 대통령실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조금 컴플렉스에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예. 스스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면 되니까 그런 거 오히려 잘하는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왠지 꼬투리 잡힐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인정해버리면 국민들이 더 자신을 낮게 평가할 것 같고 이래서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에 들어오셔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한 번에 몸에 받으시고 또 단번에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되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대통령 본인께서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과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균형 발전 얘기, 지역 소멸, 연금 개혁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우리 매주 목요일에 만나니까요. 그럼요. 그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